네, 백운계 시사 1번지 매주 금요일은 여론조사 전문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모시고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살펴보고 있죠. 신성범 전 의원, 박진영 숙명여대 개건교수,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론조사 나온 거 살펴보기 전에 이 마스크 문제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신성범 의원. 예. 정부가 이제 다음 주부터 벗는다. 반가운 소식이죠. 반가운 소식이죠. 답답했는데 참 뭐 국민들이 시원할 겁니다. 다음 예. 주니까 당장 5월 2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실외에서 원래 마스크를 다 써야 되는데 그걸 의무 조항을 해제한다 그러니까 뭐 기다려봐야 돼서 좋은 일이죠. 얼마나 벗고 싶었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했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벗어도 되는가? 아마 제 생각에는 다 벗으라고, 그러니까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 따라서 쓸 수도 있고 그런데 네. 지금 분위기상으로 아직도 뭐 몇만 명이 나오니까 다 벗고 다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두고 인수위가 아니 우리가 진작에 30일 후에 하자고 했는데 그거를 또 꼭 지금 풀어버리면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착용하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느냐. 그 이야기죠. 이 얘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좋았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5월 말쯤 상황 봐서 저희가 판단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정부는 이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그 뭐 김부겸 총리가 지금 국민들이 너무 불편하고 답답해한다는 이유로 이제 발표를 했으니 어떻게 될 것이냐. 아니 뭐 이거는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박수 받는 누가 먼저 박수 받느냐 이 싸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자 다시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월 10일 정부가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쓰세요라고 하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선점한 자가 이겼다. 박수는 먼저 받는다. 하지만 그 대목은 남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확산되면은 누가 책임질 건데 그럼 뭐 떠나간 정부가 뭐 다 그만둔 사람들 책임질 수도 없고 일단은 박수는 치지만 아슬아슬하다 저는 그래 봐요. 근데 이제 서로 박수 받고 싶어서 그런 것 참 보기가 사납긴 한데요.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지난번 선거 때 윤석열 후보 당선되면 그날부터 그냥 완전히 새 세상 되는 것 같이 느낌이 있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 그게 대표적인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저 자영업자 뭐 50조 원 긴급 재정 명령이라도 경제 명령이라도 해서 풀어주겠다. 하지만 이 정부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돈을 많이 써갖고 난리가 날 판인데 이 문제에 덜컥 걸린 거죠. 그러니까 현실과 선거 때의 그 약속과 현실은 분명히 다른 거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범퍼 역할을 하도록 맞는 역할도 하는 게 인수위의 할 일인데 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대목. 박진영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갈등을. 저는 뭐 끝나는 정부가 이거 박수 받으려고 결정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오래된 뭐 판단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좀 안철수 위원장이 정부의 상황들을 좀 잘 체크하고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안철수 위원장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게 이분이 이제 뭐 전문가다 이런 느낌은 들지만은 사실 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이기보다는 정부에서 이제 공직자들이나 관료 체계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결정하는 과정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는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 주위의 전문가들 의견 들어보니까 5월 말이면 적당해 뭐 이렇게 판단하셨던 것 같은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인수위에서 공무원들 부르면 다 오거든요. 그걸 뭐 총리를 부를 수는 없고 장관을 부를 수는 없지만은 그런 좀 정보들을 파악하고 하고 있었더라면은 좀 서로 원만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듭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 사실 이제 정권 교체라고 하는 상황이 정권이 바뀐 거니까 뭐 매사의 협조가 잘 되기를 어떻게 바랄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어떤 부분은 좀 협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보여요. 없죠. 지금 분위기가 워낙에 처음에 언제 만나시냐는 것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청와대 옮기는 문제 아직까지도 지금 뭐 뒤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역으로 얘기할 거예요. 박진영 교수님과 반대로 이 정부에서 결정하기 전에 인수위 쪽이랑 좀 협의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발표를 뭐 유예한다든지 뭐 이렇게 갔으면 또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뭐 5월 10일부터는 새 정부니까 5월 말까지 한 달 더 보고 가자고 얘기를 이미 한 상태니까 굳이 뭐 5월 2일부터 일주일 남은 임기 동안에라도 마스크를 벗으라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수위 입장이 또 새 정부 입장이 아주 곤란하게 된 상황을 뭐 일부러 했다고는 보지 않지만 좀 그러네요. 이은영 소장님 오늘 뭐 속탄 일 있으세요? 물이 2병이나 됩니까? 그러게요. 요새 상황을 보면 진짜 속타요. 근데 지금 그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잠깐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코로나 방역 지금 현재 하는 거와 관련해서 지난주 MBS 조사에서 예. 긍정평가 63, 부정평가 35 나왔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도 긍정이 76%나 나왔어요. 전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여론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슈 중에 가장 여론이 좋은 게 이 방역 해제 관련 부분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선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사실 이 정부가 방역 가지고 고생 많이 했죠. 그러니까 또 마지막에 마스크 벗는 것까지 딱 매듭을 짓고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예를 쓴 결과물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걸 또 인수위가 우리가 고생은 다 했는데 광은 저쪽에서 내려고 한다 생각을 이 정부는 갖고 있는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지 사사건건 이렇습니다. 앞으로 며칠 남았나요? 이제 한 열흘 남았나요? 이게 딱 열흘 남았죠. 예. 그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좀 나온 거 살펴보죠. 소장님, 뭐부터 볼까요? 지금 이제 그 검찰 정상화, 검찰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이 여론에 대한 거 조사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왔는데 이 지금 국회 처리하고 있는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좀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안에 대해서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런 그 태도를 좀 보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여론이 어떤 거지 이걸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예.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지난 4월 26, 27일 날 전국 성인 남녀 1,021명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국민의힘의 검수완박 합의안을 파기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게 47.3, 잘한 결정이라는 게 36.3, 잘 모르겠다가 16.4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이 어떻게 그러면 이 파기안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또 민주당이 원한 대로 추진해야 된다가 27.5, 여야 합의한 대로 추진해야 된다가 24.8, 그다음에 국민의힘과 재협상에 나서야 된다가 41.0, 잘 모르겠다가 6.7. 그래서 어쨌든 원안이나 합의안을 처리해야 된다가 52.3, 그다음에 국민의힘과 재협상을 해라 이게 41.0으로 나와서 그 당의 입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좀 약간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좀 다르게 하시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파기한 것은 잘못됐다라고 보면서도 네. 그래도 다시 재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높은 거 아닌가요? 민주당이 잘못했지만 민주당이 합의안을 처리를 해라. 근데 그 합의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라는 의견도 27.5나 되고요. 그다음에 그 합의안대로 처리해야 된다 24.8. 그래서 이게 합의안으로 처리해라랑 그다음에 국민과 재협상을 해라 이렇게 묶으면은 이게 이제 민주당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추진하라는 여론이 재협상에 나서라는 여론보다 더 높은 거다.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요거 묶는 거를 예. 이 원안대로가 지금 아니잖아요. 이제 안이 지금 바뀌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합의안으로 처리하고 재협상에 나서라 이렇게 묶으면 어쨌든 국민의힘과 협의해서 처리해라 이런 흐름으로도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이 설문은 적절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계속 바뀌고 있어가지고 이 조사회사가 이제 조사를 해서 한 3일을 잡아야 돼요 최소한. 근데 그 이후에 벌써 조사하는 과정에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조사회사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매일매일 상황이 바뀌고 있어서. 그렇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원안대로 추진해야 함 이건 이미 없어진 사안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원칙적인 입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지 이게 이제 가장 강경한 여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설문조사가 진행이 될 때는 민주당 원안대로 추진해야 할 거냐 아니냐가 결정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지금 상황에서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가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죠. 그렇죠. 지금 만약에 나오는 여론조사라면 국민투표 붙이는 것 그걸 어떻게 해봐야죠. 생각하느냐 네. 이런 정도 나와야 되지 네,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국민투표 붙이자고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뭐 반반일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 직무평가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직무평가 보기 전에 네네. 그냥 전문가 뭐 사실 이제 뭐 조사를 안 해봤는데 전문가라고 미리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이 검수완박법 관련해서 국민의힘 또 당선인 측에서 국민투표 붙이자라고 얘기하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아예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 것도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선인 측과 민주당에서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검수완박법 여론은 민주당이 좀 불리할 것 같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 것은 국민들이 좀 더 반대하는 여론이 높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지금 현재 가장 현안이 검수완박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검수완박을 이제 민주당이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 여론이 한 6대4로 이게 확 기울어져야 돼요. 국민의힘이 추진하려는 이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쪽으로. 근데 지금 그렇게 기울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명분은 민주당이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추진의 절차는 좀 문제가 있더라도 이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명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래도 좀 동조 의견을 보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힘 쪽으로 의견을 좀 동조하는 여론이 6까지 가질 못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지금 검수완박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여론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굉장히 잘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론은 이 명분과 이제 현재 추진하는 이 과정을 볼 때는 어쨌든 추진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쪽에 마음이 좀 더 계신 것 같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신성범 의원 의견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검수완박 합의를 파기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 잘했다고 할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잖아요. 사진에 자기들이 사인해가지고 3명이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가지고 사진 찍은 게 며칠인데 당에 돌아가더니만 또 합의를 파기했단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은 거고 또한 그래 검찰이 그동안 힘이 너무 셌어. 이런 부분은 상식처럼 돼 있는 건데 조금 알려지면 검수완박법 뭐 그걸 뭐 검찰 개혁법이나 뭐든 그 내용이 조금 더 알려져서 이게 내 일상생활하고 어떤 관계겠나 쉽게 이야기하면 검찰이 수사하는 거 검찰에는 그러면 고소고발장도 못 낸다는 거야 아니면은 그 경찰에서 불기소한 거 불송치한 거 검찰에 안 보낸 거 이게는 어떻게 하는 거지. 옛날에는 다시 검찰에서 보안 수사도 해주고 했는데 이 불송치하면 이제 그 고발인가 그건 안 된다면서요. 그런 걸 알게 되면 저는 고개를 갸우뚱거릴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그 논리에 대해서 별로 설득을 잘 국민들이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법안은 이제 이 정책 추진과 관련해선 여론이 한 5.5 정도 이상은 나와줘야지 이제 국민의힘이 추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그 여론이 지금 안 나오고 거기까지 있어요. 안 나온다.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법안이 예를 들어서 5월 3일 날 우리 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국무회에서 공포가 되고 이게 현실적으로 경찰서 단위에서 쭉 이루어지는 이 흐름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몇 개월 안에 조금은 그 법이 이 법이었어 이렇게 되면 좀 더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사개추위를 빨리 또 추진하고 그 이후에 이제 경찰도 세 개로 좀 나누겠다라고 하잖아요. 경찰 권한도 분산시키겠다라고 하니까 전체적인 이제 마스터 플랜을 지금 민주당이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6대 범죄 남겨두고 검경 수사권 조정했을 때도 이제 국민의힘이라든가 검찰 쪽에서 반발이 많았거든요. 근데 해놓고 보니까 별 문제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6대 범죄라든가 아니면 또 이 4개라든가 2개로 축소해도 검찰이 수사하는 게 원래 수사했던 게 1%도 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실제로는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것처럼 민생과 별 관련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이 법의 내용이 아니고 이것을 진행하는 정치 행태에 대해서 여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민주당이 했던 사보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이 있다가 근데 문제는 권성동 그 원내대표의 약속 파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은 정치적 약속을 파기했구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꽂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보면 국민의힘이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저는 많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률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접근할 때는 이 여론을 보고 접근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렇고 또 이거는 결국은
오랫동안 여기에 대해서 논의해온 것은 정치권이거든요. 정치권이 욕을 먹더라도 할 건 하고 국민들에게 뭐 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요, 이 지금 여론조사 설문을 법안 내용에 대한 설문 그리고 처리 방식에 대한 문항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한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왔을 그렇겠죠. 수도 네.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의 처리 방식이 너무 좀 폭주죠. 뭐 그러다 보니까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은영 소장님 말씀 듣고 또 여론조사 내용 보면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아마 조중동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언론 환경에서 조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여기에 그것을 여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것과 국민 진짜로 생각하는 여론과는 좀 차이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뭐 조중동이 여론을 주도한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 경로가 많아졌기 때문에 꽤 많은 분들은 정확히 알고 계신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박진영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검찰이 수사하는 게 전체 범죄 중에 1%도 안 된다는 말씀은 건수로 보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범죄의 그 각각의 경중을 따져볼 때 6대 범죄, 뭐 몇 대 범죄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 절도랑 예를 들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같은 한 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검찰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특수수사에 대한 어떤 전문성 이거를 그냥 검찰이 밉다고 해서 뺏는 게 맞는 거냐. 뒤에 그럼 이걸 어떻게 배치를 하고 각 수사기관마다 어떻게 통제와 견제를 할 것인지 이 얘기를 제대로 한 다음에 이 법이 추진됐다면 아마 국민의힘도 반대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거를 저희가 반대의 명분으로 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에서 거기다 하나 더 이제 하다 보면 얘기를 하면은 법사위에서 통과된 안하고 뭐 본회의 올라간 거랑 원래 중재안이랑 막 다르잖아요. 법사위원들도 진짜로 올라간 게 뭔지 헷갈릴 정도로 그만큼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의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안이 일반 법안도 아니고 인신을 구속할 수도 있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법안인데 이렇게 소홀하게 처리하고 졸속으로 처리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정확히 아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 처리 과정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이제 잘못된다고 국민들도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이슈 자체는 그렇게 고관여 이슈는 아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이 이슈를 접근할 때 이 검수완박법은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럼 좋아. 그것도 맞는데 그러면 그 당선인의 배우자와 그 가족에 대한 건 그럼 제대로 수사를 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같은 비중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쪽은 제대로 수사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쪽만 지금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지금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계시면서 여론이 지금 쏠리지 않고 있는 거다. 아니 그래서 수사하도록 검찰의 그 권능을 그렇게 많이 뺏지는 말자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수사하도록 해주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검수완박을 둘러싼 이런 논란을 보면 아까 신성범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동안 과연 검찰이 잘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지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넘어서서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쪽에 좀 함몰되는 측면이 좀 있어 보이죠. 예.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또 논쟁이 심해집니다. 예, 길어집니다. 할 말은 많지만 일단 예. 시간이 다른 여론조사 보지요. 지금 이제 새 정부 출범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기대감은 어떤가요? 기대감이 이제 지난주가 42% 갤럽이 오늘 이제 26일에서 28일 1,003명 대상 조사한 정기조사가 나왔는데요. 지난주와 대비하면 1%포인트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올라갔어요. 지난주가 42%였는데 그게 그 전주에 비하면 8%포인트 빠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라는 인식은 43%에서 44 이렇게 되고 있어서 지금 45에서 44로 1%포인트 빠져서 그렇게 크게 지금 그 당선인의 행보에 대해서 긍정적 시각이 높지는 않다. 아직도 개선이 50%를 안 되고 있습니다. 못 넘은 거죠.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윤석열이 이제 내각 이제 다음 주부터 인사청문회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내각 이 인선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어떤가요? 내각 인선이 긍정적인 인선이었다가 46, 부정적이다가 47.4%가 나왔고요. 지금 한동훈과 한덕수 그
두 분에 대한 지명과 관련해서도 한덕수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는 적합한 의견, 적합하다가 30, 부적합하다가 37, 잘 모르겠다 33, 한동훈 내정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명이다가 46.1, 부적절한 지명이다가 45.9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인선에 대한 부분도 평가가 썩 좋지가 않고요. 또 집무실 이전으로 들어가면은 그 평가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윤석열 내각과 관련해서 윤희석 대변인, 네. 새 정부 첫 내각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물론 있겠지만 그걸 감안하고라도 높지 않아요. 높지 않죠. 예. 근데 그 부분은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인재를 어디서 끌어오느냐, 이건 이제 당선인의 의중이 당연히 반영이 될 텐데,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인물이 정말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많이 있느냐 여부부터 이제 살펴야 될 것 같고, 어느 정부나 첫 정부 내각이나 뭐 이렇게 개편할 때 보면은 다 이렇게 좋아하시는 여론이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첫 정부니까 더 기대치가 높겠죠. 게다가 아주 특이하게도 이제 한동훈이라는 분이 들어왔고, 또 총리로는 15년 만에 또 총리를 하시는 분을 다시 끌어들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아마 각인이 된 것 같아요. 올드보이를 총리로 썼네. 뭐 통과, 인준 투표 통과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의 이 파격 인사, 이 두 개로 딱 각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평가가 나오기는 어렵겠죠.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결집도는 셀 것 같아요. 한동훈 잘했네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강도는 세겠지만, 싫어하시는 분들이 싫어하시는 분들의 강도도 셀 거고, 또 국민 전체적으로 인정받기에는 일단 파격이란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신선함도 있겠지만 그 반대 여론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저는 여기에 정호영 내정자를 물어봤으면 아마 적절 지명은 뭐 5%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두 개는 지금 현안이 된 분들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분들은 너무 지금 문제가 좀 많다고 보시기 때문에 이게 내각 인선 평가가 안 좋은 제가 일부러 거죠. 얘기 안 했어요. 사실 지금 정호영 후보자가 여러 후보자 살려주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한덕수 후보 국무총리로 적합이 30%, 부적합이 37%잖아요. 네. 왜 이것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는 청문회를 지켜보자입니까? 유보 잘 모르겠다는 거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예전에 좀 긍정적인 인식이 있었잖아요. 이미지가. 그래서 잘 모르겠다 지금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근데 지난 조사하고 비교해 보면 적합하다라는 의견이 38에서 30으로 떨어졌어요. 네. 계속 지금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신성범 의원, 네. 예, 박진영 교수. 보통 저희가 이제 선호 투표를 할 때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것은 부정에 가까운 중도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저는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관록도 좋고 다 한데, 그래 자꾸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청문회를 보자는 그게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청문회 설명 한번 들어보자. 찜찜한 구석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김현장의 진짜 회전문 인사에 이게 적합한 것부터 시작해서 무슨 일을 했길래 연봉을 5억씩이나 3년 동안 받고 마지막에 4억 받았을까라는 대목, 무역협회장 하면서 그 현금은 왜 이리 많지 이런 데 대해서 경력에 비해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경력 가진 사람들은 로펌에서 이렇게 많이 주는 모양, 요건은 인정. 근데 뭘 했길래 이 대목에서 조금은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관록을 얘기하셨는데 아마 민주당이 걱정하는 부분도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청문회를 해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 관록으로 버틸까 봐. 예. 자, 전체적으로 한번 여론조사 살펴봤습니다. 1부에서는 이 정도 하고요. 2부에서는 또 지방선거 관련 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